안녕하세요. 침프랑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한국 BNC랑 일동제약, 오늘 시장이 워낙 좀 스펙타클 해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지수 급락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지수가 일단 좀 스트레이트로 계속 밀기도 했고, 그러면서 정치 테마 화려하게 움직이고, 당일 이벤트, 거기다가 BNC랑 일동은 둘 다 좀 재료라고 해야 될지, 일동제약은 엄밀히 말하면 찌라시가 돌았어요. 찌라시가 돌고, BNC는 관련해가지고 그 발표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출렁출렁 했는데, BNC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슬슬 얘네가 애초에 뭐였죠? 골든바이오텍사 대만이에요. 대만. BNC 같은 경우 재료가 대만의 골든바이오텍사에서 한 달이 건너가지고 그 안트로키놀 판매 이런 걸로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핵심은 결국 대만이죠. 대만에서 골든바이오텍사가 임상 어떤 결과 나오냐 이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전업 아니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전업하신 아니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 툼에 잘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갔다가 오 뭐야 하면서 공포감. 대부분의 개인은 사실 이렇게 20% 30% 밀리면 못 잡기는 해요. 못 잡기는 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누군가는 여기서 들고 있다가 잠깐 업무 보고 봤더니 한 20, 30%니까 손절 치고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물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다양할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얘는 이제 관심 테마에서 이제 슬슬 그 실제로 좀 전업하시거나 실시간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들고 가는 매매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계속.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관련해가지고 골든바이오텍사,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서 한 달이 건너와야 된다. 한 달이 건너오려면은 기본적으로 번역기를 돌리던가 아니면은 지인 중에 전업하시는 몇 명이 있던가, 그런 분들이 좀 빨리 재료 캐치해가지고 넘기던가, 아니면은 저 골든바이오텍사 관련해가지고 대만 뉴스를 잘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있던가, 그런 식으로 갖다 좀 연줄이 있는 게 좋습니다. 특히 슬슬 전업 아니면 들고 있는 매매 조심해야 한다.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관심 테마에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같이 부연으로 갖다가 붙였던 설명이 있죠. 재료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예요. 이게 차라리 골든바이오텍사가 우리나라 회사는 좀 뚜렷하게 뉴스로 나와요. 내일 10시경에 임상 3상 결과, 임상 2상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좋게 나오면은 FDA 긴급사항 승인 신청 이런 거를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회사면은 좀 뚜렷하게 나오는데, 혹은 우리나라 회사면은 그 안에 이제 직원들 관련해가지고 건너서 얘기 또 타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잖아요, 해외. 물론 오늘 발표한다 만다 얘기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 관심 테마에서 골든바이오텍사 이거 오늘 한국 BNC 오늘 발표한다라는 찌라시가 있기는 한데, 저도 그걸 실제로 뉴스로 접근을 해서 본 게 아니니까 찌라시였어요. 제가 들은 것도 그냥 오늘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 발표한다. 근데 몇 시에 발표하는지도 몰라요. 해외 기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조심을 해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회사면 최소한 언제 발표하는지 시간이라도 윤곽 기자분들 통해서 뉴스라도 나옵니다. 근데 해외 한 달이 건너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겠죠. 물론 그 와중에 대만 관련해서 지인이 있거나 중국 관련 그런 거 하시거나 아니면 대만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좀 논외예요. 정말 드물잖아요, 제 케이스가. 그래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이렇게 조심해야죠. 왜? 내가 장중에 하루 종일 보고 전업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직장인 특히 업무 보고 1시간 비워야 돼. 재료 발표가 나올 텐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오더라도 세 가지예요. 재료 발표 관련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좋게 나온다, 효과가. 그리고 나쁘게 나온다. 자,
결과가 3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 발표하고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보통 이거 3개입니다. 효과가 좋게 나왔을 때 자, 뭐가 있을까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상승 가능성. 효과가 좋게 나왔는데 재료 소멸로 주가 하락 가능성.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죠? 재료 망했으니까 하락. 나쁘게 나왔는데 주가가 오르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나쁘게 나왔어요. 결과가 나쁘게 나왔는데,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걸 뺀 거예요. 나쁘게 나오면은 재료 망했으니까 하락이에요. 하락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재료가 안 좋게 나왔는데 상승으로 갈 수가 있나? 사고 싶을까요? 재료가 약효과를 발표를 했는데 5%야. 매수에 손이 갈까요? 안 가죠.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발표에 대해서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경우에서는 대부분은 이 3개예요. 발표를 하고 그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좋게 나와서 그 주가 상승할 때가 있는데, 좋게 나오더라도 좀 높은 확률로 재료 소멸로 하락하는 케이스가 많고 앞에 선반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쁘게 나오면은 당연히 망했으니까 하락하고, 즉 3지 3가지 갈림길에서 하락 가능성이 더 높죠. 66.66666%잖아요. 3분의 2. 이러니까 재료를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BNC 같은 경우 뭐 결과적으로 발표가 좀 좋게 나오긴 했어요. 97.9% 오늘 97.9%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뭐 물론 이제 이게 FDA라던가 그런 거 거치면 좀 깎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사측의 발표는 좋게 나왔어요. 97%. 화이자가 89.9%였죠. 엄청 높은 거예요. 90% 넘어가면은. 근데 일단은 재료가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자, 오늘 발표한다를 알아요. 그리고 발표하면서 오늘 뭐라고 해야 되지? 인터뷰처럼 이제 기자회견 하듯이 모아놓고서 영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이거 재생이 안 되네요. 다른 영상에서 재생이 됐는데. 아, 이건가? 아이고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이게 이건가? 관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발표를 천천히 해요. 천천히. 그냥 딱 시작하자마자 효과 97.9%입니다. 딱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런 테스트를 했고 어떻게 해가지고 쭉쭉쭉 얘기를 하다가 그 안에서 뭐 50개 입원 환자 중심으로 뭐 다국적 치료했고 뭐 500에서 뭐 600명 임상 3상 기획하고 있고 뭐 입원자 분배 임상 3상 비용은 얼마에서 얼마로 추산되면서 4월 만달 뭐 이거는 번역기기 돌린 거라서 좀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 하다 얘기가 천천히 나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겠죠. 이거 재료가 안 좋게 나오는 건가? 팔아야 되나? 하다가 막 또 반전 나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발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시장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도박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이거 이제 재료 발표하는구나 하면은 재료 소멸 그것 때문에 정리하시는 투매가 나오고, 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발표가 나왔는데 결과가 97.9%예요. 좋게 나왔어요. 자, 97.9% 엄청 좋게 나온 거죠. 화이자가 89%인데 좋게 나왔잖아요. 딱 봤을 때. 물론 회사 측의 발표이긴 한데 뭐 14일 동안 약하면은 97% 해가지고 뭐 완치된다 이런 얘기, 뭐 시간 단축 뭐 9.5일로 줄이고 막 이런 거 뭐 있나 봐요. 좀 번역이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하튼 효과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주가를 보세요. 저점 대비 반등은 50%가 나오긴 했죠. 근데 결과가 좋게 발표를 했으면은 여기서 그냥 가야 됐던 거 아니에요, 사실? 결과가 좋았으면은. 즉 이런 투매는 모른다는 겁니다. 발표하기 전에 사람들이 시장가 매도 겁먹어서 팔거나, 실제로 저걸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뉴스 막 찾아가지고 링크든 아니면 지인 통해서든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발표 전에 주가 이렇게, 아마 이제 골든바이오텍스 그 대만 주가도 좀 흔들렸겠죠. 왔다 갔다 변동성이 있었을 거예요. 세계는 주식은 다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발표가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발표 전에 이런 식의 투매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슬슬 이제 재료가 나올 때가 됐다. 왜? 12월 30일 날 임상 종료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상 종료를 했다 그러고 데이터 취합해서 이제 발표만 남았으니까. 그리고 그게 특히 오늘 한다 얘기 찌라시이긴 한데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좀 조심조심 해야 된다. 내가 실시간으로 계속 집중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이런 식의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점. 재료 발표 전에. 왜? 재료가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 해서 좋게 나오더라도 그게 실제로 갖다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판단도 필요하고 뭐 워낙 좋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50% 땡겼겠죠. 근데 이거를 또 딱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만이에요. 한 달이 건너야 돼요. 즉 어려워요. 일반인이 이 정보에 대해서 97.9% 그런 거를 받았을 때는 이미 관련해서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을 때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나올 거 다 나왔어. 누구 시세 다 밑에서 산 사람들 즐길 거 다 즐긴 상황이야. 나는 이제 뒤에서 설거지 담당이야. 이 사람들 팔라고 난 위에서 사야 돼. 즉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접근을 안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좋습니다. 이때 매수를 못했다면은. 근데 또 반대로 저 재료를 실시간으로 못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갑자기 개파락 30% 하면 무슨 생각 들까요? 임상 결과 나왔는데 망했나 보다.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30%가 개파락했으니까. 그런 것들 등등. 즉 개인이 특히 직장인들이 전업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아요. 저런 거 막 링크 찾고 대만 뉴스 막 어떻게 직방으로 빨리빨리 받아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전업하는 분들도 쉽지 않으면은 일반 직장인들은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어렵죠. 그냥 엄밀히 말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BNC는 제가 최근에 좀 조심조심 해야 된다. 조만간 재료 나올 때 됐으니까 임상 이상 종료했고 조만간 발표 나올 때 됐으니까. 그래서 들고 가는 식의 매매 더 조심해야 되고 매매할 때 좀 짧게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쪽 종목을 접근을 안 했으면은 최소한 이런 투매를 당할 리는 없겠죠. 이거 그냥 대충 32,000원, 1,000원에서 잡고 있다고 쳐요. 이거 나오면 그냥 바로 30%예요. 1억 박았으면 3,400 까이고 시작입니다. 물론 여기 올라올 때 뭔지 몰라도 반등 나온다 해가지고 손절 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물렸으니까 와 본절 막 이러면서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재료가 진짜 좋게 나와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재료 안 좋게 나왔죠? 좀 아니면 애매하게 막 한 60% 나왔으면은 이거 이렇게 나오다가 그냥 또 밀렸을 수도 있어요. 즉 여기서 물린 분들은 애초에 40% 50%짜리 투매 맞은 순간 복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얘는 정말 특이 케이스로 재료가 예상 외로 너무 좋게 나와줬기 때문에 97.9%라는 화이자도 89%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이런 거 그나마 요쪽에서 물리신 분들도 탈출 기회를 줬던 거지. 대부분의 임상 결과는 안 좋게 나올 때가 많아요. 얘는 그거 감안해서도 이렇게 결국 본절 탈출이잖아요. 즉 이런 섹터를 하실 거면은 조심하고 차라리 투매 나올 때를 노리던가 아니면 아예 안 건드리던가. 직장인분들은 특히 실시간 대응 안 되시면은 사실상 그쪽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런 거 좀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얘는 진짜 예외로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런 대만 뉴스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냐,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BNC가 이제 뭐 재료 관련해서는 뭐 내용은 97.9%에다가 14일 뭐 치료시간 한 9.5일 단축, 그 다음에 임상 이상 좋게 나왔으니까 얘네 FDA 신청을 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약효가 너무 안 좋게 나왔거나 뭐 화이자보다 좀 모자랐으면 사실 임팩트 조금 바로 재료 종목을 삭제하는 게 편했는데 뭐 나오긴 나왔어요. 98% 거의 100% 가까우니까 와 이거 뭐 거의 마법의 경구용 치료제인가 이 생각도 들긴 하고. 그래서 요거랑 뒤에 이제 임상 이상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승인이 나는지, 물론 이제 효과만 좋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통계 데이터 자신들이 받아가지고 그거 좀 자를 거 자르고 줄이죠. 머크 같은 경우 50%라고 사측에선 발표했는데 30%로 20% 잘렸잖아요. FDA 거치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보는 게 뭐 약의 효과, 치료, 효과도 그렇긴 한데 반대로 그쪽도 신경을 써요. 부작용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로대에서는 임상, 저 긴급사용 FDA 신청을 하면은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보통은 긴급사용 승인 신청 그거에 대해서 승인 여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제로가 일단 생기기는 했어요. 그리고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볼 수는 있는데 사실 굳이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 저는 좀 이제 하더라도 비중은 좀 많이 낮춰야겠죠. 오늘 이런 변동성도 받겠다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진짜 올해 어떻게 보면 좀 하반기 좀 한시대를 풍미를 했었는데 그래도 변동성 진짜 엄청 끝내줬어요. 그래서 좀 매매를 하면은 이제 비중은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잘 안 할 거는 같은데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임상, 긴급사용 승인 신청 그런 거 승인 여부 한두 달 내에 있을 수 있으니까 눌림 자리를 좀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도 오늘 찌라시가 있었어요. 찌라시 시오노기 제약 개발 중인 코로나 내복약은 경구용 치료제죠. 승인 신청이 늦어질 수 있고 뭐 피실험자 챙기기 어려운 즉 관련해가지고 좀 승인 여부가 딜레이 되고 있다. 승인 신청 제가 말했던 게 아마 이걸 거예요. 그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일본 측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일본에서 시오노기가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국내는 상반기 내에 출시 목표예요. 목표. 무조건 한다는 아니에요. 목표입니다. 목표는 딜레이가 될 수 있겠죠. 뭐 빨리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흔들렸던 거는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관련해서 그냥 승인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뭐 부작용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뭐 딜레이가 됐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보면은 자, 1시 좀 넘어서 투매가 나왔죠. 저 뉴스는 몇 시에 나왔죠? 일본 야후예요. 일본 야후. 야후 재팬. 12시 12분에 나왔네요. 즉 이런 게 국내 기업이랑 해외 기업이랑 한 달이 건너서 있는 차이가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내부 정보가 뉴스 기자분들한테 이제 엠바고처럼 미리 나갈 때도 많습니다. 엠바고 많이 보셨죠? 실제로 발표하기 전에 엠바고 찌라시가 돌아요. 막 한 몇 시간 전에. 근데 그게 실제로 거의 다 맞아요. 또 거의 다 그 내용, 그 문서, 사진들 엠바고인데 그게 돌고 찌라시가 돌고 그게 실제로 다음날 발표하면은 거의 다 맞아요. 아니면 이따 뭐 한 3시간 후에 발표한다 내용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국내는 당연히 이제 기자분들이랑 컨택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기자들도 뭐 돈을 주는 게 있을 거고 좋은 기사면은 뭐 좀 이런 거 특보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속보 그런 거에 대해서 임팩트로 돈 주고 막 하는 게 있으니까 내용이 막 나가고 그러는 건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달이 거쳐서 와야 된다는 거죠. 즉 이 뉴스 발표는 12시 22분에 있었는데 일동은 지금 보세요. 1시 넘어서 이게 갑자기 투매가 나왔죠. 즉 저 뉴스는 요때쯤에 있던 거예요. 요때쯤. 한 이때쯤. 근데 한참 있다가 그 와중에 뭐 반등까지 나왔었네요. 이런 거. 이거는 근데 BNC 때문이겠죠? 1시. 이건 한국 BNC 오르니까 일동제약이랑 같은 재료는 아닌데 얘네가 같은 시대에 좀 태어났던 게 있어요. 같이 상한가 막 그날 막 시세 주고 이날 둘 다 시세가 비슷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재료는 안 엮여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같이 미묘하게 엮이는 그게 있다. 그래서 지금 일동제약 이거 오른 거는 저 뉴스나 뭐 다른 호재가 있던 게 아니라 아마 BNC가 올라가지고 그냥 슈팅 나온 겁니다. 지금 보면은 슈팅이에요. 그냥 단순 슈팅 5%짜리 BNC가 엄청 잘 가니까. 그래가지고 뉴스는 12시 20분 막 이쯤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BNC 따라 슈팅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좀 잠잠하다가 갑자기 저런 악재 찌라시가 한 달이 건너서 넘어왔겠죠.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야 시오노기 관련 임상 긴급사용 승인 신청 딜레이 되고 있대. 근데 보니까 딜레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악재잖아요. 일단은 딜레이 된다고 하니까 신청을 못하고 있다.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 밀려요. 그래서 악재로 밀렸는데 그러면은 이 찌라시를 누군가 또 이제 퍼와가지고 막 나르고 있겠죠. 그게 퍼져가지고 저런 게 밀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봤을 때 반대로 늦어지고 있는데 왜 늦어지는지 뭐 악재성 뉴스는 없어요. 그냥
지난해 가을 이후 감소하고 유효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이 늦어진 것이 이유라고 한다. 그냥 임상시험이 늦었다는 거거든요. 이 내용대로라면은 그냥 시험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청이 늦어진다. 이거예요. 즉 약효가 안 좋다거나 약효가 뭔가 부작용이 심하다거나 그런 아니면은 회사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요 뉴스에 있는 악재는 그냥 시험 임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 취합하고 이런 게 늦어지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시장에서 이거를 악재라고 그냥 신청 늦어진다 이것만 끌고 와가지고 악재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3만원 라운드 피겨까지 깨. 그리고 3만원은 옛날 항상 라운드 피겨는 특별한 것들 아니면은 웬만해선 지지저항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3만원 주변에서 반등 나왔다가 깼다가 또 반등 나왔다가 좀 깼다가 또 반등 나오고 왜 이렇게 또 끝까지 끈적지죠? 이거는 그걸 수도 있어요. BNC 이제 툼에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뭐 반사 이익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더니 야 이거 봤는데 악재 아닌데? 그리고 시오노기 측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이거 그냥 계획 변화 없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경구치료제 뭐 어쩌고저쩌고 진행 중이고 환자 등록 박차 가하고 있고 관련해가지고 뭐 환자가 조금 부족한가 보죠. 규제 당국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고 공급과 관련해서 시오노기는 이미 상업 생산을 시작했고 2021년 뭐 말까지 100만 명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은 변화가 없다. 근데 지금 2022년이거든요. 2022년인데 뭐 좀 잘못 친 거겠죠. 여하튼 관련해서 100만 명에게 공급하려는 계획은 변화가 없다. 지금 내용 봤더니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문제 뭐 임상에 대해서 뭐 실패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회사 측에서 발표를 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보려면 조금 어렵죠. 거리 타고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바이오 특히 임상 까부는 날 더 조심하려고 하고 해외 거랑 엮여 있으면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왜? 그 재료 건너오는 게 한 달이 건너서 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카톡 찌라시방 5개 들어가 있는데 그 5개 방 외에 다른 방에서도 돌고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카페, 내가 모르는 카페라던가. 그리고 그게 전업이 아니면 실시간으로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전업하시는 분들이랑 조금 친해지세요. 전업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지인이 될 기회가 있으면은 친해지세요. 저도 옛날에 이제 생활했던 그 형들이랑 좀 이제 친해가지고 도움 많이 받고서 저도 그래서 많이 사드려요. 막 집에 막 뭐 보내드리고. 근데 전업하시는 분들이랑 친해지면은 좋아요. 득되면 득됐지 직장인이 득되면 득됐지 손해보진 않습니다. 대신 저도 재료나 테마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형들이랑 좀 얘기할 때 저는 이쪽은 재료 정말 좋게 보고 막 좀 길게 본다. 막 바이오니아 스타트 할 때 막 그런 것처럼. 그래서 도움도 드리고 아무래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오고가 막 주고받고 해야지 어느 정도 동등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형들은 좀 귀엽게 봐주시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가지고 그런 근데 다 나이 먹어가지고 귀엽게 본다는 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런 거는 직장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특히 직장인이기 때문에 해외 이런 거는 내가 재료 못 건너 받으면은 왜 내리는지도 모르고 재료 낙폭이 심한데 왜 밀렸고 여기서 내가 접근을 해볼 만한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도 느려요. 우리나라 기업이면 뉴스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VI 기간 동안 네이버에라도 치면은 혹은 종목 토론방 이런 거 들어가면 뉴스가 나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직장인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해외 재료들은 조금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BNC는 뒤에 그냥 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임상 FDA 긴급 신청,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이거 신청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신청한 날부터 1, 2개월 안팎으로 승인 여부 나올 거다. 근데 뭐 승인이 제가 저 약효과가 뭐 부작용이라던가 이런 게 걸려가지고 커트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재료가 있고 일동 제약은 뭐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일본 내에서 할 거고 할 예정 그대로고 할 예정이고 플러스 상반기 중에 국내 출시 목표입니다. 가능성.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항상 매매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진짜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제가 왜 BNC 특히 직장인분들 조심해라. 전업 아니면은 들고 가는 매매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 내가 매수하면은 좀 빨리 대응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실시간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더 해가지고 이것저것 오늘 왜 밀렸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